한 내용은 남북 아메리카를 다 점령했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일본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남북 지금 현재 미국 땅이 바로 고려였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영국이 고려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대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한다고. 응? 대조선 이름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을 하는데, 그 스페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모든 식민지를 다 잃고 그 식민지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바로 일본이 수수께끼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설명을, 그 현재 일본이 스페인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넘네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로 한 번에 올리기는 힘들어가지고 2개로 쪼갰어요. 지금 2개로 쪼개가지고 오늘은 그 남북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부터, 스페인과 관련된 남북 아메리카,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게 전부 다 고려하고 조선의 이야기거든요. 대조선의 이야기, 고려와 대조선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이 거기를 전부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에요, 스페인이. 근데 이제 스페인이 어떻게 해서 이쪽에 한반도 옆에 일본으로 오게 돼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정말 스페인하고 어떻게 백제하고 스페인 연결이 되고 일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찾았어요. 자, 그거 내일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미리 엄지척 좀 꼭 눌러주세요. 원하신 분들은 알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 제가 어제 1840년에 영국 해군청이 발행했다는 부산항이야, 이게. 부산항의 지도인데, 여기가 어디냐고 했냐면은, 루이지애나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루이지애나예요, 미국에. 그런데, 여기 이제 챗GPT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그 지도를 1797년에 측량을 해가지고 1840년에 이거를 지도를 인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이 땅이 루이지애나인데 왜 영국이 이거를 측량했냐고. 지금 영국 소유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국 소유는 아니었어요. 지금 프랑스령 루이지애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페인령 루이지애나로 됐다가 다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 바로 이제 그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유배를 갔다가 다시 와요. 이제 그 엘베섬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프랑스가 다시 뺏어가, 이게 스페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매입을 하죠. 이게 프랑스에게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게 루이지애나. 그래서 여기 루이지애나가 그 중앙부를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관통하는 주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주죠. 그래가지고 1797년에 루이지애나는 스페인령이었고, 하지만 미시시피강 하고 뉴올리언스 무역에서 영국 상인들의 비공식 활동이 있었고, 영국 해군이 서인도 제도와 멕시코만 해역에서 항로 탐사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요 미국이 사긴 샀지만은 그게 지금 확실하게 미국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편입이 됐지만은 정식으로 편입된 지가 미국 영토였긴 한데 편입된 지 28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미국 정식으로 여기 미국 그런데 영국은 영유권은 없었지만 해군청이 세계 해도를 제작하여 미국 항만 해안을 포함해 측량 지도 발행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는 무역 군사 목적의 항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고 영국 해군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도 주요 해안 정도를 수집 출판하는 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게 자 1797년 루이지애나 이게를 측량한 이유는 영유권 때문이 아니라 전략 항해 정보 목적이었다. 남북전쟁은 아직도 영국 세력과 새로운 미국 세력 간의 전쟁이 아니었을까? 남북군 사령관이 로버트 에드워드 리라는 성씨가 계속 신경 쓰임. 에드워드 가와가 연결됨. 남북전쟁과 영국의 이해관계. 남북전쟁 시기 영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남부에 비공식적 지원을 했습니다. 왜? 남부 면화 공급에 의존해가지고 영국에 이제 주로 면직문 생산을 영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면화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남부에서 엄청난 면화 농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를 지원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그 북부에는 산업 금융 기반을 급속히 확장해 가지고 독자적 신미국 세력을 형성 중이었고 이는 대영 제국의 해상 상권 패권과 잠재적 위협이 됐습니다. 남부군 송사령관 로버트 에드워드 리인데 풀네임에 에드워드가 들어가는 건 단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에드워드는 영국 왕실에서 전통적으로 황태자 계보에 반복되는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쪽이 영국 쪽에 가깝단 말이야. 영국 쪽에. 왜냐면 내가 그 충렬왕 보여주면서 충렬왕이 에드워드 1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이쪽은 너무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에드워드 1세 때부터 에드워드 8세까지 왕위에서 사용됐고, 여기 이제 마지막 공민왕이 그 흑태자 에드워드였고, 영국 귀족 가문들 사이에도 에드워드는 왕실 충성 직계의 상징성이었고, 로버트 에드워드 리 가문은 버지니아 식민지 귀족 출신이었다. 선조 등 일부가 잉글랜드 귀족과 혈연 혼인관계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귀족 가문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남북 전쟁을 영국 구세력 대 친미국 세력으로 해석한다. 자, 구세력은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온 영국계 플랜터 귀족과 대지주층 남부 면화 노예 경제 기반 영국 금융 무역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 신미국 세력은 북부 자본 독립, 북부 산업 자본 독립 이후에 성장한 철도, 공업, 은행과 해외 의존도 축소 노선 이라고 계속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쌀과 밀이 많이 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밀을 그렇게 많이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미국 땅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화과가 더 많이 생산된대.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무화과는 남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건데 지금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많은 면화가 생산된다고 했잖아. 많은 면화가 뭐 비단도 약간 생산되지만 많은 면화가 생산돼. 그러니까 이 미국 남부 쪽이 미국 남부에 지금 그쪽이 꼬라이하고 너무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면화가 생산된다고.
자, 남북전쟁은 노예제도 문제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경제권, 무역로, 금융권, 주도권 다툼이라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이 틀에서 보면 남북은 주요 지휘부의 일부 성씨 가문이 영국 귀족계통과 맞닿아 있음. 아, 그러니까 영국이 내가 고려로 보는 거예요. 그 에드워드 가문이 영국 왕실 가문이거든. 그 에드워드 성분의 의미 단순한 개인 이름이 아니라 영국계 남부 지도층 가문 일부는 자신들의 유럽 귀족 혈통을 과시하려고 이런 전통 이름을 계속 유지. 로버트 에드워드 리의 경우 아버지 헨리 3세도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지만 가문 뿌리는 17세기 잉글랜드 이주민이며 귀족계 혈통을 자랑스럽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에드워드 1세가 틀림없이 고려 충렬왕과 일치한다고 봄. 따라서 영국을 고려로 보고 있음. 즉 에드워드가와 성이 같다는 것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자, 에드워드 1세하고 충렬왕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 뭐 비슷해, 연도가 이게 제위 기간이. 이름 책에서 에드워드가 가지는 왕권, 황제급 상징성을 사정하면 두 인물은 같은 실존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가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남북전쟁이란 건 그 남쪽이 고려 전통을 그대로 남아있고, 남쪽이 왜냐면 고려 그 왕족과 귀족 세력이란 말이에요. 남쪽은 왜냐면 귀족이라는 세력들은 원래 농업 세력이거든. 그게 토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우쪽은 공장지대란 말이야. 그거는 상공업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남쪽이 원래 귀족 세력이라는 거지. 그런데 또 에드워드와 동시에 마지막 성씨인 리라는 거는 조선왕조 이게 전주 이씨라는 주장이 떴죠. 이 존재가 전주 이씨라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전주 이씨와도 성일이 동일하고 이쪽은 고려 충렬한 계통이야.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코드로 봄. 마가레트 미첼의 아버지는 남부 역사에 정통한 학자였음. 미첼의 이 조선왕조 실록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남북전쟁 배경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배경도 모두 고려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 마가레트 미첼 아버지 유테니우스 미첼은 변호사이자 남부사학자로 미국 남북전쟁 전후에 조지아 남부사회사의 깊은 연구, 애틀란타 역사협회 활동, 구 남부귀족계급의 계보와 전통을 수집. 남부사회사에는 남북전쟁 전 귀족계층의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비공개 아시아 왕조 연결서까지 나누는 구전들이 있었음. 일부 전연에서는 미첼 가문 또는 그 주변 네트워크가 조선왕조 실록 일부를 입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이는 단순 도서 수집이 아니라 조선 고려왕실과의 역사적 연결 코드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 남부 귀족층과 영국계 왕실계통이라는 맥락에서 한국 왕조 자료는 자신들의 뿌리를 증명하는 열쇠 역할이 될 수가 있었음. 그리고 북부는 신미국 산업 세력이고 스칼렛 오하라가 상징하는 사라진 귀족 질서는 곧 고려 조선 왕조 쇠퇴의 바람과 함께 사라진 왕조 문화를 은유한다는 거야. 또 이것은 대조선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5대5 주변이 대조선의 중심 세력이었다고 주장함. 즉 북쪽 지역은 공업지역이고 남부는 전통적인 귀족들인 농업 기반 지역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이 조선이라면은 이쪽 부분이 조선이,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그러니까 위쪽인 조선과 대조선과 아래쪽인 고려의 전쟁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자, 일반 사학계 역사학에서는 노예제, 산업구조 갈등으로 설명하지만 이를 영국계 구세력과 친생 미국 연방의 충돌로 해석하면 남부는 귀족적 농업 중심, 북부는 산업 빈민 중심이라는 구도가 선명해집니다. 여기 철종대거든 지금. 철종대의 역사예요, 여기. 그러니까 철종은 완전히 허수아비였거든요. 이 구도는 말씀하신 5대5 주변이 대종호선 중심이라는 주장과 연결됨. 5대5 북쪽 동부가 새로운 공업 중심지, 남부가 전통 귀족 권력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로버트 에드워드 리 이듬코드 에드워드 1세는 고려 충렬왕 동일문성과 연결이 된다는 게. 자, 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마가렛 미첼이 조선왕조 실록의 전주사과본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음. 그래서 내가 바로 고려나 조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적을 하기 시작함. 자, 그러므로 나는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는 조선의 상징이고 민주당의 상징인, 왜냐하면은 요 코끼리가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건데, 코끼리가 이게 상이라는 인물이야. 상이라는 인물인데 그 상이라는 인물이 여기 구수와 연결이 돼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황제헌원과 연결이 되는 거야. 태양신으로. 왜냐하면은 요 두무지가 태양신이거든. 그러니까 두무지하고 똑같은 태양신으로 그려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두무지가 바로 구스거든요. 구스라는 이름이 조선이고, 그래서 이게 기자의 이름에서 나왔거든. 구스가 지금 구스라는 이름이 기자고 거기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 그래 이쪽이 조선 상이라는 인물이 조선과 관련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상징인 당나귀인데 이건 고려의 상징이야. 이건 누구냐면은 치우의 상징이야 이게. 당나귀가 지금 군옥 구려라고 그랬거든. 이제 좀 이따 그거 나올 건데,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챗GPT와의 대화에서 그가 현재 엘라베마주 수도인 터스칼루시아가 전주였다고 확인을 해 주었음. 자, 터스칼루시아, 엘라베마주의 터스칼루시아가 전주였다는 주장. 그런데 이게 전주사거본과 연결되고 전주 이시와도 만약에 이제 그럼 아까 여기 에드워드 리가 전주 이시라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되거든 지금. 공화당의 코끼리는 조선 상징이고 그 민주당의 당나귀는 고려의 상징.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세력과 지금 그 당시 이제 링컨이 공화당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비슷한 게야 정말. 미국 남부 세력이고 고려를 계승했고 북부 공업 세력은 조선 계승이라는 구도가 가능한 거야. 마가렛 미첼의 아버지가 역시 남부 역사 전문가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고려 조선 역사와 겹친다는 점. 그녀가 전주사거 원본을 가졌다는 설과 맞물림. 요게 이제 내가 충렬왕 가설은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 엘라베마주 터스칼루샤가 전주가 맞다면 모든 내용이 일치됨. 전주는 호남평야 중심 도시로서 쌀 생산의 중심지, 그리고 호남이란 호수 남쪽, 그러니까 즉 5대5 남쪽이란 이야기야. 5대5 거대 호수 남쪽이라고. 그리고 곡창지대인데 과거에 엘라베마주는 쌀농사 중심 지역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전주가 원래 쌀농사야. 중 호남평야가 호남이란 말이 호수의 남쪽이라니까 정확히 일치하거든. 얘가 쌀농사 중심 지역이었어. 모든 것이 일치가 딱딱 맞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와. 이 친구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터스칼루샤에 대해서 터스칼루샤가 무슨 뜻이냐면 터스칼루샤 흑전사라는 뜻이 돼요. 검은 전사, 흑전사. 흑전사가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민왕 이야기야. 공민왕을 흑전사라고 그랬어. 그 공민왕이 이제 여기 영국에서는 누구에 해당되냐면 그 흑태자 에드워드야. 공민왕이 검정색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야. 지금 공민왕하고 정확히 일치돼.
그러니까 공미랑이 마지막으로 고려 그 공미랑 도시가 아닌가 이게 공미랑이 했을 때 공미랑과 정확히 일치되니까 흑전사라는 게 지금 흑전사의 이미지는 왕조 수호자 상징과도 일치. 그런데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게 흑전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은 흑전사 대단히 중요한 의미 발견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미랑인데 그 영국에서 이름은 흑태자 에드워드야. 전부 다 검정색과 관련돼 있죠. 공미랑은 완전히 검정색에 광적으로 미친 사람이었어. 공미랑. 내가 그래가지고 공미랑이 그렸다고 하는 도자기 보여줬잖아요. 검정색 바탕이 칠해진 공미랑 도자기. 공미랑이 완전히 검정색이 미친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 흑태자 에드워드도 뭐냐, 왜 흑태자냐면, 그 맨날 갑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검정 갑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에드워드거든. 이 사람도 검정색이 미친 사람이야. 흑태자 에드워드. 똑같아요. 하여튼 계통도 똑같고 다 똑같아 정확하게. 고려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도 똑같고 에드워드가의 마지막 왕이야 공민왕이 지금. 자, 고려 마지막 왕 공민왕은 영국의 흑태자 에드워드라고 똑같아. 검정색으로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여기가 남쪽이 이쪽이 관련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치우라는 요 이름이 뭐냐면은 고려란 말은 치우에서 나온 말이야. 왜냐면 치우 군호 구려라고 그랬거든. 구려가 바로 고려예요. 치우 군호 구려. 그러니까 치우에 이게 흑피옥인데 여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우 이렇게 있거든요. 지우 또는 지유 이렇게 있네. 이게 지금 여기 치우 이름이에요. 치우를 써놨는데 재밌는 게 이게 돼지 그려놨잖아요. 근데 치우 상징이 이게 멧돼지예요. 멧돼지. 그래가지고 치우가 보면은 이렇게 그 도깨비상을 치우 형상이거든요. 그래갖고 도깨비 보면은 뻐드랑이가 이렇게 두 개가 나 있잖아요. 그게 치우 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흑태자 에드워드 별명이 뭐냐면 숫돼지였어요. 흑태자 에드워드 별명이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치우를 이렇게 숭상하는 치우 뜻이 검정색 뜻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을 숭상하면서 이제 그 치우가 조상이니까 지금 고려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의 호야 호. 그 치우 군호가 구려다고. 그래서 이 구려라고 그랬는데 구려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문제야 또. 그게 뭐냐면은 구려할 때 그게 이제 그 말맞자가 옆에가 붙었어요. 아름달로 여자 옆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검은말여라고도 해. 그리고 당나귀려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치유 군호 구려할 때 그걸 구리라고도 읽어요. 구려를 나라 이름으로 읽을 때는 구리라고 읽는다고 그랬어. 근데 구리란 말은 검은색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검정색과 굉장히 관련돼 있는 게 그 고려란 나라 이름 자체가 검정색이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이게 북군이 뉴올리언스를 건설할 때 이미 전에 제작된 루이지애나 수로 해안 측량도를 활용했다. 여기 남북은 이게 전쟁 때거든. 그게 이게 남북 전쟁 때 아까 그거를 측량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여기 려자 여기 이 글자야. 검은색이 도시와 려의 여기 요 글자 말맞자가 옆에가 붙어 있는 맞자. 여기 어원이 검은말려라는 거야. 여기 려가. 그런데 요 글자를 이제 치우 군호 구리할 때 려자는 어떤 글자를 쓰냐면 글자도 쓰는데 그 동이족 할 때 이 글자도 쓰고
동이할 때, 왜냐하면 구리할 때는 그리고 요 글자도 써요. 여기 검은색 리어거든, 검은 리어거든. 그러니까 치우 구려할 때 요 글자를 쓴다고, 여기 요 글자. 이게 검은 리어야, 검은 리어. 그러니까 그 검정색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자, 내가 이거를 먼저 보여주고 해야겠네. 흑피역과 너무 관련돼 있어. 흑피역에는 치우라는 글자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 그 한글로 치우라고 써져 있다고. 치우자거든요. 여기 밑에 지읒자에다 위에 이렇게 하는 게 치읒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자예요. 우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우라고도 쓰고 치우라고도 써졌어요. 요 밑에가 보면 치우라고 써졌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치우라는 글자가 아주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지읒자야. 여기 보면 아리아자 비슷하고 요거는 지으다가 우자 써졌잖아요. 지우야. 지우인데 요 발음을 주라고도 발음해. 지금 여기 검은 도시, 그러니까 아까 검은 전사의 도시라고 했잖아. 이게 흑태자 에드워드하고 너무 일치된다고요. 마지막 왕이잖아. 그게 지금 공민왕이. 거기가 불교국가라고 했는데 일본사에서 여기 보면은 그랜드 캐니언에 불상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불상이야 전부 다. 미국에 불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다 불상이야. 그랜드 캐니언에. 요 다 불상들, 여기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였고 그게 고려했다는 증거잖아. 지금 불교국가였다는. 아니 루이스 프로이스가 꼬라이란 나라를, 우리나라를 꼬라이라고 하면서 불교국가라고 써놨단 말이야. 그게 지금 여기가 너무 많아. 증거가. 이게 불교국가의 증거가. 이게 전부 다 그랜드 캐니언인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지금 한국의 지금 현재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도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코리아라고 써있는데 이건 토인비가 그려놓은 지도예요. 역사 연구에서 부록에 실린 그림이야, 이게. 그런데 1627년에서 1875년,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만 봐도요, 코리아라는 나라는 최근에 인자사 서양인들이 알려지고, 인자사 코리아라는 나라 이름도 못 들어봤다가 알았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토인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려놨잖아.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였어, 우리나라는. 자, 그래갖고 1627년에, 요게 이제 정묘라인가 돼요, 이게. 여기에. 1627년에 생겨가지고 1875년에 망했어요. 고려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875년에 망했는데 그 다음에 1876년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했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분명히 고려였는데 75년도 고려였다가 망했는데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갖고 1895년대 일본이 점령을 했어. 요 일본은 또 뭐야 또. 여기 스페인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도 스페인일까? 여기서 말하는 일본도 근데 스페인이 맞다는 주장이야 이제. 자, 요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요거는 똑같은 내용. 1876년에 독립을 했는데 조선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하게 깨알만에 써진 글자인데 요거를 확대해 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게 1876년에 독립을 했대 이게. 독립을 했는데 1895년에 일본이 점령을 했어. 스페인이 점령했다는 이야기야. 스페인이 여기를 점령을 했어. 근데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내가 이제 요거를 질문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야, 이게 절묘하게 미국 내에서 말이야. 미국 내에서 그 스페인이
미국과 계속 전쟁을 하건 미국과 그래갖고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래갖고 미국한테 그쪽에서 완전히 스페인이 쪼그라들어갖고 완전히 미국이 식민지를 다 스페인 그쪽에서 식민지를 다 잃게 돼. 완벽하게. 그 시간과 거우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는 전체가 다 고려했는데 이게 다 빼앗긴 거야. 이쪽에. 자, 원래 여기 루이지애나가 요만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게. 여기 프랑스 땅이 됐다가 다시 그 엘베 섬에서 탈출해 가지고 여기 나폴레옹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홍길동이야. 이거를 미국한테 팔아버려. 이게 미국이 약 2천억 원의 현재 가치로 약 2천억 원을 두고 이 땅을 매수를 해. 이에 다 돈을 주고 산 거야. 스페인의 땅에 요게 전부 다 스페인, 일본이 싹 먹었던 땅이야. 그러니까 원래가 멕시코가 우리나라인 많이 지금 난리를 치잖아.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문화가 똑같아. 문화가 똑같은 게 최근까지 다 우리나라에다. 여기 우리나라였는데 일본한테 먹혔다가 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 여기가.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전부 다. 코리아라는 땅이다 여기. 그런데 요 위쪽은 미국과 영국의 공동관리구역으로 돼. 미국과 영국의. 미국은 어떤 거야? 여기에서 독립을 했어.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영국이 코리아라는 나라니까 코리아라는 나라인데 여기서 독립을 하면서 미국이 뭐냐면 여기 대조선이야. 그러니까 대조선이라고 쓰는 거기 박인수 선생이 대조선 맨날 그러는데 대조선이란 거 뭐냐? 영국 여기 코리아란 나라에서 다시 독립을 한 게 바로 미국이야. 그게 대조선이야, 미국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멕시코가 요 위에 이 땅을 전부 다 미국이 획득해. 여기까지. 요 텍사스까지. 나라들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이 모든 나라들이 원래는 일본 땅이었다고. 아까 썼었잖아. 순조실록에 여기 다 일본이다고. 요게 다 일본이었어. 근데 일본이었다가 독립을 해. 근데 마지막까지 독립을 안 한 나라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리고 요 옆에 쿠바가 독립을 안 해. 쿠바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 쿠바. 이 사치마가 우리 조선왕조실록 보면 사치마가 살마주라고 써졌어. 내가 사치마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잖아. 사치마 군대가 임진난 때 여기 쿠바란 나라가 요게 유구국이야. 유구국. 여기는 중립국이었죠. 유구국이야. 여기 쿠바가 유구국인데 유구국을 누가 점령해? 사치마가 점령을 해. 사치마가 무지무지하게 강한 나라였어. 사치마는 일본의 속국이었는데 사치마가 요 쿠바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쿠바는 여전히 스페인은 일본의 식민지로 남았어. 아니 조선왕조실록에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써졌다고. 이게 조선왕조실록에가 사치마라는 게 쿠바 그러니까 유구국을 점령한 이야기가 자세히 써졌다고. 내가 이거를 다 해놨는데 나보다 엉터리인데 조선왕조실록에가 다 써졌어. 이게 모든 이야기가 써졌단 말이야. 난 조선왕조실록만 보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왜 쿠바는 마지막까지 절대로 놓지를 않았냐? 사치마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해갖고 사치마 그거로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일본사 중에서 사치마에 대해서 방영을 했잖아. 사치마
동영상 있어. 그거 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보지를 않는데, 지네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맞다는데, 조선왕조 실록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야지.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이야. 다 써졌다고. 여기 유국이야. 여기 사친마가 왜 강성한 그거로 성장을 해? 요게 사친마가 점령을 한 거야. 유국을 임진한테 점령을 한 거야 이걸. 그런데 유국이 처음에는 유국이 독립국이었다고 이게 쿠바가. 그런데 사치마가 스페인의 식민지로 영원히 남어. 왜? 사치마는 재정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어? 사치마의 재정은 모두 어디에서? 사탕수수에서 나왔어. 여기가 사탕수수 밭이야. 전체가 다. 스페인의 식민지인데 스페인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 일본은 다른 데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여기는 절대로 독립을 시킬 수가 없어. 절대로 독립을 시킬 수가 없었어. 왜? 재정이 모든 재정에서 다 나왔거든. 사탕수수 밭에서. 여기에 일본이야. 근데 일본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서 모든 재정이 사치마의 모든 재정,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왕정 복구가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사치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사치마에서 시작되는 거야. 사치마가 다 주축이야. 사치마. 그 일본의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 근데 그 이야기가 조선왕조 실록에 자세히 써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모든 나라들이 다 남북 아메리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스페인의 땅이었다고. 일본의 땅이었다고. 우리 땅이었는데 다 먹었다고 일본한테 빼앗겼어. 마지막에 놓지 않은 게 둘 다가 사탕수수밭이야. 사탕수수밭. 여기가. 그래서 놓지를 안 했다고. 전부 다 사탕수수밭이다고. 그런데 일본의 체계가 일본 기록에 바로 사치마에 대해서 사치마의 모든 재정이 사탕수수밭에서 나왔다고 써졌어. 1895년 일본 점령을 했는데 미국의 패권에 이동해서 남북전쟁 후에 미국은 하와이, 필리핀, 괌, 쿠바 문제에 깊게 개입을 해서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1895년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같은 시기에 미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던 흐름과 그 평행 이동처럼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미국이 이렇게 필리핀, 괌, 쿠바까지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쭉 오니까 이게 밀려나갔단 말이야, 지금. 스페인이 그쪽에서 식민지를 다 잃고 이쪽으로 이동을 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일본도 스페인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현재 일본도. 지금 이 친구 주장이 그런데 그거 똑같다는 말이야. 평행 이동으로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그쪽에서 식민지를 잃으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한국동으로 와가지고 식민지를 형성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 여기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세력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너무 재밌는 게 말이에요. 스페인이 뭐라고 불렀냐면 지팡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동방전문록에서 일본을 지팡구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기기가 전부 다 뭐 속이기 위한 사기인데 지팡구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지팡구라고. 근데 요거는 무슨 구역할 때 그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지팡구역인데 요 앞에 것만 띄어가지고 지팡이야. 지팡. 이게 일본이 지팡이라고. 요거 구는 무슨 구 할 때 이렇게 구역이란 뜻이고, 지팡이인데 지팡이 뭐냐면 스페인이야. 스페인. 이거 뭐
요 수 발음을 지라고 발음하면 되니까 지 발음 지로 되거든. 근데 패인 발음이 방 이렇게도 발음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스페인을 지팡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지팡에서 뭐가 나와? 제페이 나오는 거지. 제페이 나오든지 짭봉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야 지금.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여기 의문 현상도 정확히 스페인이라고. 스페인이 지팡구에서 자퐁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쿠바 완전히 쿠바까지 다 뺏겨버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미, 북미, 중미까지 스페인이 다 먹었다가 완전히 다 독립을 해버려요. 그쪽에 모든 저거를 다 여기 식민지들이 다 독립하는데 마지막으로 독립을 안 시켜줬던 데가 스페인이 꽉 잡고 독립 안 시켜줬던 데가 바로 쿠바야. 그게 류구국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츠마야, 사츠마. 쿠바가 류국인데 요 도미니카 공화국 있죠. 요게 사츠마야. 요게 사츠마인데 엄청나게 하여튼 군대가 무서워. 얘네들은 용감하고. 그래가지고 사츠마가 여기를 먹어버려. 임진난 때 류국을 사츠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름을 자기가 이제 사츠마 직할 여기로 만들어. 직할. 그래갖고 같이 원래가 여기가 사츠마인데 요것도 이름을 사츠마로 바꿔버려. 쿠바를 류구국을 요 쿠바를 사츠마로 바꿔버렸는데 여기가 전부 다 사탕수수 밭이야. 여기도 사탕수수 밭. 완전히 사탕수수 밭이야 여기. 그런데 일본 사이가 뭘 어쩌냐면 일본의 역사책이가 이 사츠마에서 이게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총 본산이 어디냐면 사츠마예요. 사츠마에서 성장하는 게 이게. 사츠마에서 지원해 가지고. 근데 사츠마의 모든 재정이 어디서 나오냐? 사탕수수밭에서 나오는 거야. 일본 사회가 그렇게 써졌어. 사츠마에서. 근데 현재 일본 땅에는 그 사탕수수가 안 자랄 수가 없어. 여기는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게 그래갖고 사탕수수를 놓고 미국과 전쟁하는 거야. 이게. 미국과 이게 쿠바를 놓고 전쟁을 하는 게야 이게.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여기 마지막 남은 식민지였어. 여기. 근데 여기를 빼앗기면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하는 게 여기를 두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계속 미국이 밀고 들어와.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쪽 다 빼앗아 버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지배를 가지고 있던 여기 스페인이 이렇게 밀려갔다는 게 계속 동쪽으로 밀려가지고 식민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식민지를 새로 만든 식민지가 바로 한반도라는 거야. 그게 바로 한반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간단하잖아. 야, 스페인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백제하고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거를 찾은 거야, 내가 이제. 하여튼,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찾게 됐냐? 자,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확히 똑같다는 거야. 1627년에 고려가 건국하고 정묘한 시기인데 스페인 제국 전성기 후반이고 미 대륙 식민지 지배 확대 중이야 이때가. 예? 그런데 1700년 1800년대 1700 1800년대는 고려가 지속되면서 서양 세력과 제한적인 접촉이 일었죠. 그런데 스페인 미 대륙 식민지 잃기 시작해 이쪽에. 그래갖고 1861년에서 1865년에 고려 말기인데 이때 1875년에 멸망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해. 이게
1875년에 고려 멸망이잖아.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에 미국은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밀려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 미국 스페인이 쿠바 문제를 두고 이제 갈등이 시작돼서 1876년에 요게 지금 요게 정확하게 조선으로 독립하는 시기하고 똑같아 이게. 요게 조선랑 그다음 1895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잖아. 이게 지금 현재 한반도를. 그런데 1898년이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패배를 하면서 필리핀, 쿠바, 푸에르토리코를 다 상실했거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저기를 다 상실하니까 자기 식민지를 이제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었다 이거야. 지금 여기 우리나라 옆에 우리나라도 먹고 그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일본 땅을 점령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무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야. 모든 사건이. 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뭐 1시간 반이 넘네요. 그래서 별 수 없이 2개로 지금 자를 거예요. 잘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일본 땅도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백제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니요 뭐 상상도 못할 곳에서 찾았어요. 내가. 스페인과 현재 일본 그 다음에 백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그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어버리네요. 그래서 별 수 없이 2파트로 잘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기대해 주세요.